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자, 됐습니다. 이 정도로 복습을 좀 했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좀 내용 나갈 건데, 첫 번째가 사무소 이전입니까? 자, 사무소 이전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전이란 말은 우리가, 어떻게, 집은 어떻게 합니까? 집은 이전이라고 합니까? 이사라고 합니까? 집을 이사라고 하죠. 집을 뭐 이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집 이전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사무소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씁니까? 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이사랑 같은 말입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저게 일단 사무소 이전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어떤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랑 중개사무소 설치랑 사무소 이전이랑 이제 합쳐가지고 보통 물어볼 수도 있고 사무소 이전만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해서 그 표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는 내용 있죠.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한 5월 달쯤 이렇게 되면 요약집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요약집을 보면서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칠판에 적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개 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소 이전. 그래서 표를 하나 정리를 해보면은 사무소 우리가 이전을 함에 있어가지고 뭐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뭐 이사를 뭐 몇 개월마다 몇 개월 지나서 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없고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세 가지 경우를 좀 나눠가지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게 있어요. 그걸 줄이면 등록관청 관할 내라고 봅니다. 등록관청 관할 내, 등록관청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할 내가 아니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관할 외가 있겠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자기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분사무소 있습니까? 예, 분사무소의 이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공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서 등록관청 관할 내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뭐 그냥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시면 돼. 그냥 거기에서 어디로 간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관할 내로 가는 겁니다. 여기 무슨 중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합니다. 중구죠? 중구에서 어디로 간다고? 중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관할 내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등록관청 관할 내. 그럼 관할 외로 간다는 거는 거기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로 가는 거죠. 또 여기로 가고 또 고기로 갑니다. 고기.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고기, 저기, 또 보통 하나 더 있던데. 이런 거 맞춰서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들. 자, 일단 세 개만 적을게요. 그러면 저기, 여기, 고기. 그러니까는 거기 빼고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중구 빼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구 이외의 나머지 시군구. 그렇습니까? 중구 빼고 나머지 시군구. 그렇죠? 중구 빼고 부산 해운대구로 갈 수 있습니까? 있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빼고 나머지 저기로 간다든지 여기로 간다든지 거기로 간다든지 하나가 더 생각나는데 하나가 조기예요. 조기. 저기로 가는 거예요. 저기로. 그래서 그런 의미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관할 내, 관할 외, 분사무소 이전 이런 정확한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전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전하고 나서 신고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신고의 시기예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신고는 언제 하느냐 그 말이죠. 똑같습니다. 관할 내로 가든 관할 외로 가든 분사무소 이전이든 다 이전을 한 날로부터 며칠이냐면 10일 이내입니다. 자, 이전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란 말은 이사를 이제 이전을 하고 나서 그다음 신고하는 거죠. 그렇죠. 이사하기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전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는 거. 그게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관할 내로 가든 관할 외로 가든 분사무소 이전이든 다 똑같다. 그래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신고는 그러면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신고관청이 나와야 되겠죠. 신고관청은 어디로 가느냐. 관할 내로 이전한다 그러면 자, 중구에서 그냥 중구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서 신고하면 되겠습니까? 중구청이죠.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그냥 등록관청이라 불러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런데 관할 외로 간다 그러면 중구에서 해운대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중구에서 해운대구로. 그러면 해운대구로 사무소를 이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해운대구청이 가야 되겠죠. 자, 해운대구청을 뭐라 부르면 무슨 등록관청이라 부르겠습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부릅니다. 이전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이전 후 등록관청.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 반대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 반대는 이전 전이라고 하면 맞죠? 네, 맞는데 법엔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종전이라고 나왔어요. 종전. 되겠습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 반대가 어디입니까? 종전이에요. 그럼 중구청이 종전 등록관청이 되는 거고 해운대구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분사무소 이전 있는데 분사무소도 마음대로 분사무소도 이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있다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다가 부산 수영구로 간다. 근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여기 대구 중구에 있다. 주된 사무소는 중구에 있고요. 분사무소가 해운대구에서 부산 해운대구에서 부산 수영구로 갑니다. 그러면 법인이 신고를 합니다. 법인이.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예를 들어서 방금 구청 얘기했죠. 어느 구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디? 수영구로 갔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바꿔야 돼 이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주된 분사무소는 거의 모든 관리를 주된 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가 해운대구에서 수영구로 갔지만 신고는 어디로 간다? 중구청에 가야 됩니다. 중구청 가가지고 해운대구에서 수영구로 간다고.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 그걸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뭐라 적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뭐라 적으면 돼? 어디? 무슨 등록관청? 주사무소 등록관청 이래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중구청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자 그걸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잘 물어보겠죠. 그렇죠? 예시로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시험 지문이에요. 하나하나 다. 그리고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건 이거 가장 제일 간단하게 정리한 거. 여러분이 제일 최소한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을 정도인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된 거예요. 이 표가. 그래서 요것만 딱 머릿속에 딱 사진 찍듯이 딱 넣으면 충분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할 때 그냥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뭐 어딜 가서 신고를 한다든지 뭐 할 때. 그죠? 뭐 동사무소 갈 때도 마찬가지 뭐 서류를 작성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등록할 때, 신고할 때 신고 시 첨부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할 때 가지고 가야 되는 서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전 세 개가 똑같으면 일단 똑같은데 이전 신고서라고 있어요. 이전 신고서. 다들 있겠죠. 이전 신고서. 사무소 이전 신고서라는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성을 하게 돼요. 이전 신고서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서류를. 첫 번째 뭘 가져가느냐? 첫 번째 뭘 가져가야 되느냐? 자, 사무소를 이전하면 뭐가 하나 바뀝니다. 뭐가?
최소한 뭐가 하나 바뀌어요. 뭐가 바뀝니까? 주소가 바뀔 거 아니에요. 소재지가 바뀌죠. 소재지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아무 관계 없어.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은 저 상법이고 부가가치세법이나 뭐 우리는 뭐가 있냐면 등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절차는 안 했지만 등록증이라는 걸 줄 거 아니야.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록증에 소재지가 적혀 있어. 자기 뭐 전화번호하고 다 적혀 있어. 상호하고 다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등록증을 갖다가 줘야 됩니다. 일단은 그 등록증 줘야 되지. 왜? 소재지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등록증을 주는데 복사를 해서 줘야 됩니까? 원본을 줘야 됩니까? 원본 줘야 되겠지. 그죠? 그 복사해가지고 우정하려고 그래. 원본 줘야 됩니다. 원본.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인데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등록증이라고 안 부릅니다. 일단은 용어 자체가.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분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 부르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필증이라 불러요. 신고 필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신고 필증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신고 필증 원본을 가져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가져가야 돼요. 두 번째, 사무소를 이전을 했으니까 다른 사무소가 확보됐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확보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지. 그 뭘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전세 계약서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면은 사무소 확보 서류에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사무소를 확보해도 됩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죠? 건축물 대장에 뭐 준공인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 된다고 했잖아. 그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가져가야 돼요. 그걸 줄여서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이제 기재가 안 됐으니까 사무소는 확보했고, 근데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하면 이제 거의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완벽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각 개별적으로 이제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특징. 각 그 상황에 따른 특징들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관할 내로 이전을 하게 되면 중구청에서 중구청으로 가면 그 밑에 등록증에 찍혀 있는 그 관인이 안 바뀔 거 아니야. 중구청이. 그렇잖아요. 해운대구로 가면은 해운대구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죠? 중구청이면 그대로 중구청이잖아. 관인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변경사항만 소재지를 얘기하겠죠. 변경사항 기재 후 그 등록증 그대로 교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밑에 안 바뀌니까. 그렇죠? 관인이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관할 외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밑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구청에서 현대구청으로. 그러려면 다시 재교부할 수밖에 없고. 자, 이런 경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데 분사무소 이전이 해운대구에서 해운대구로 간다. 그러면 분사무소 관할 내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가 가능하다. 이렇게만 알아두고.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거는 요 중간에 건 안 할게요. 중간에는 1월 달에 너무 다 해버리면 그렇죠. 안 올까봐. 너무 다 해버리면 1월 달에 또 안 올까봐 이만큼은 안 가놓을 거예요. 이거 안 갈 거니까 오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 관할 외로 가는 경우. 자, 이거 한 가지 더 보자면 분사무소 이전은 어디다 신고한다고요? 주사무소에다 신고하지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중구청이 주사무소였고 해운대구에서 수영구로 간다고 했잖아. 분사무소가. 그러면 중구청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사 가고 오고 하는 거. 그런데 해운대구하고 수영구는 알고 있습니까? 이게 분사무소가 이거 이전되고 이전 오고 하는 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해운대구청, 그 다음에 수영구청 두 군데 다에다가 이전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이전, 전, 및, 후, 이전 전 수영구죠? 이전 후, 저 해운대구죠? 이전 후는 수영구.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에다가 통보해야 돼. 누가 통보하죠? 네? 중구청에서 통보한다니까. 여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저기다 신고하니까 이전 신고를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전 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전 전 및 이전 후 다 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저 중간에 하나만 딱 채우면 완벽하다는 소리예요. 저렇게 하면 한 문제에 맞출 수 있습니다. 저렇게만 해놓으면 저것만 딱 사진 찍어 놓으면 있죠.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는 그냥 폰에다가 사진 찍어 놓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놓는 게요. 폰에다가 저장만 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되겠습니까? 머리에다가 사진을 찍으라는 거지 전화기에 사진 찍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이전 신고라는 게 있죠. 일단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라고 되어 있고 그 줄 중간에 보니까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겠죠? 그렇게만 일단은 예, 그렇게 하고 예, 그것만 딸랑 나와 있네. 인문 가정체가 많이 했네, 그죠? 오늘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본서에 이제 쭉쭉 나올 거니까 이 책은 이제 11월, 12월 달 보고 끝입니다. 예, 기본서를 봐야지 그때 다시 이 책을 너무 다 필기해놨다고 이 책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서 나오면 그때 다시 책에 필기하고 또 줄 긋고 하셔야 돼. 그렇죠? 자, 오른쪽에 분사문서 설치. 요건 저번 시간에 했네. 그죠? 요건만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밑줄만 쳐볼게요. 요건 했잖아요. 설치 요건. 박스 안에 보니까 분사문서는 책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책임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시군구 안에 2개, 3개 못 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고 했죠. 주사무소 등록관청을 제외한 관할구역별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 주사무소 속한 시군구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니다. 설치 절차는 1월 달에 보도록 하고요. 넘어갑니다. 공동사무소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이 나왔네. 이제 인장 등록. 자, 인장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인장이라고 하면은 계약서나 그렇죠? 거래 계약서나 이렇게 거기에 찍는 도장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도장은 항상 사무소에서 어떤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까?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뭘 도장이 말라버리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은 어떻게 항상 촉촉한 상태 유지가 돼 있어야 돼. 항상 그걸 생각하시고 사무소를 운영하셔야 돼요. 또 물어볼 겁니다. 1월 달에 대답하셔야 돼. 자, 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도장을 얘기하는데 인장의 등록 시기랑 그다음에 그 방법과 절차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적어볼게요. 일단은 인장이라고 하면은 등록을 합니까? 신고를 합니까? 예, 제목이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인장은 다른 거하고 틀립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다 신고인데 중개사무소야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건데 인장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장은 등록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인장에 대해서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 물론 자격증이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보다 더 요 파트에서 공통점을 따진다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중개 업무를 더 정확한 게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중요한 게 이제 이 주체예요. 인장은 이 주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업 및 소속, 개업하고 소속이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개업 및 소속은 반드시 인장을 등록 시기까지 인장 등록해야 될 의무자예요. 그러면 소속은,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그러면 인장을, 도장을 이렇게 파도 됩니까? 파도 되죠. 파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파지 말라. 도장을 파지 말라라는 그 조문이 없어요. 이 법령에. 중개보조원은 인장을 파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문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소리. 그렇게 이제 법적 마인드를 가져가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그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게요. 그럼 계약서라든지 뭐 이래 확인 설명서라고 있어요. 계약서, 거래 계약서, 매매 계약서 같은 데다가 중개보조원이 자기가 판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중개보조원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데 왜 안 됩니까? 찍지 마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업은 반드시 찍어야 되고 인장을 소속은 중개인이 참여했으면 찍어야 돼요. 근데 중개보조원 보고 너는 참여 안 했으니까 찍지 마라, 뭐 안 했으니까 없으니까 찍지 마라 그런 말이 없어. 찍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말이 없으면 그냥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계약서에 중개보조원도 자기가 나도 책임지고 싶다. 그렇죠? 사무소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찍겠다 그러면 찍어도 됩니다. 관계 없잖아. 그죠?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상식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긴 있죠. 이런 부분이. 예, 그래서 하여튼 법적 마인드를 좀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더 개업하고 소속이 인장 등록 의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어 자리에 개업 소속이 안 나오고 그냥 뭐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래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 보통 5명을 얘기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어 있고 소속이 있고 보조원이 있고 법인의 임원 사원 이 5명을 다 합쳐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래 부릅니다. 그럼 지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그 틀린 지문이에요. 개업 등의 보조원도 다 있기 때문에 보조원 등록 의무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틀린 지문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장 등록의 시기. 등록 시기만 볼게요. 오늘 등록 시기만 한번 볼게요. 인장의 등록 시기는 아까 등록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 개업 및 소속입니다.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등록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원칙입니다. 원칙. 자, 원칙이 뭐냐면 개업도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야 되고 소속도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하면 됩니다.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하면은 뭐 언제냐? 구체적으로 법에 없습니다. 그냥 업무 개시 전 하면 돼.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을 기억해야지 이 말 빼고 다른 말이 들어갔다 하면 틀린 거예요. 업무 개시 10일 전, 업무 개시 후 다 틀린 거예요. 자, 개업 및 소속은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네.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잠깐 몇 미터 적을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원칙은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는데 뭐랑 함께 할 수 있냐면 최초에 개설 등록할 때 있죠. 등록 신청할 때 자기 개설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설 등록 신청 시. 그러니까 최초의 개설 등록 신청 시 인장을 같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 등록 신청서에 같이 제목 밑에 등록 신청서 제목 밑에 인장 등록이라고 같이 돼 있어요. 제목이. 그럼 그때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근데 예외적으로 개업은 개설 등록 신청 시 함께 할 수 있고 두 번째 소속은 언제 함께 할 수 있죠? 소속은 무슨 신고를 해야 됩니까? 고용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용인 신고 시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고용인 신고 시 안 하면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업무 개시 전이고 이건 예외예요. 예외. 자, 그럼 한 가지 이제 더 해볼게요. 인장을 만약에 중개업을 막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뭐 중개업이 잘 안 됩니다. 뭐 인장이 뭐 잘못돼가지고 잘 안 되나 그래가지고 인장을 바꿉니다. 인장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변경 등록이라 해요. 변경 등록. 인장의 변경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언제까지? 예, 변경일로부터. 변경을 하고 나서 그렇죠?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입니다. 자,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는 변경을 하고 나서죠. 변경 전에 하는 게 아니고 변경하고 나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바꾸고 난 날로부터 7일입니다. 10일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7일. 그래서 날짜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은 10일 이내. 이전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항상 기억할 때 앞에 거랑 기산점이랑 기산일이랑 같이 기억하셔야 돼. 그냥 10일, 7일 하면 안 되고 이전한 날로부터 사무소 이전 10일 이내, 인장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입력하셔야 돼. 자, 됐습니다. 일단 등록 시기만 봤어. 등록 시기만. 그럼 구체적인 등록 방법, 그 다음에 등록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개인들하고 법인하고 틀립니다. 개인들하고 일단은 개인 있죠. 개인인 개업들 두 사람이 있잖아.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인들, 법인 말고 자연인 두 사람 누가 있죠? 어떤 개업이 있습니까? 뭐 알 수가 없지. 모르지. 그죠? 모르죠. 그거는 모릅니다. 일단 기억할 수가 없지.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자연인이면서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인 기업이라 부릅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인인데 과거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부칙상의 기업이에요. 그 둘이 합쳐가지고 개인인 개업.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인이 아닌 개업 이래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법인 설립해가지고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종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업무 범위할 때 했었죠, 그죠? 업무 범위할 때 종별에 따라서 업무 범위가 틀렸잖아. 그래서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저번 주에 했다고 뭐 다 기억할 수 있나, 그죠? 예, 뭐. 자, 그래서 일단은 등록 시기는 저렇습니다. 등록 시기는 저렇고, 그 다음에 등록 방법 절차는 개인인 기업들이랑 그 다음에 법인이랑 틀리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이 정도까지 하고 문제 하나 내보면은, 개업 및 소속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래 나오면 맞습니까? 개업 및 소속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서 지문에. 맞죠? 근데 개업 및 소속은 반드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예외가 있으니까. 반드시가 들어갔으면 틀린 거예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가 들어가면 그 틀린 거예요. 그냥 반드시 없고 그냥 개업 및 소속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한다 하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넣으면 틀리다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휴폐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 휴폐업. 휴업하고 폐업이 있어요. 휴업하고 폐업. 요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고 의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일을 그냥 뭐 일을 잘 안 된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쉬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럼 마음대로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자유입니다. 이거 뭐 어떤 뭐 등록관청에서 뭐 몇 개월 동안 해야 되고 그런 제재 없고, 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도 내가 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휴업하고 폐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만 한 가지만 할게요. 신고 의무라고 있어요. 신고 의무.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되고 제도 뭐 인장 등록해야 되고 이런 의무가 있어. 근데 얘는 좀 특이합니다. 얘는 신고 의무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슨 신고냐면 사전 신고예요. 사전 신고라면 무슨 말입니까? 미리 신고해야 돼요. 미리. 저거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했잖아. 사후 신고죠. 요것도 변경일로부터니까 사후잖아요. 다 사후입니다. 하고 나서예요. 근데 휴업하고 폐업은 하기 전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고자 하는 경우. 그렇잖아요. 한 경우가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신고해야 될 경우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몇 월 초가냐면 3월 초가 휴업이에요. 3월 초가 휴업이다. 그냥 모든 휴업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몇 월 초가? 3월 초가예요. 그러면 1월, 2월 난 3월까지만 딱 쉬고 싶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3월까지는. 3개월. 왜? 이건 초과잖아. 3개월까지는 신고 안 하고 그냥 쉬면 됩니다. 근데 3개월 초과해서 3개월하고 하루 쉬고 싶다. 그러면 신고하러 가야 됩니다. 왜? 이게 3월 초과니까. 이거 중요합니까? 초과? 중요하죠. 뭐 중요 안 하는 건 얘기 안 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3월 이상 휴업 신고해야 됩니까? 3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고 틀렸습니다. 3월 이상 틀린 거죠? 3월 초과. 3월 이상이라면 3월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3월 초과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사실. 예. 왜? 공부해야 할 양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28문제 나오면 거의 140개의 지문이 나오는데 조문 자체는 118개밖에 안 돼. 118개. 그러니까는 140개의 지문을 만들려고 하면 꼼꼼하게 이제 낼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가 뭐냐면, 한 가지 더. 개설 등록을 하고,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한 경우. 안 하고자 하는 경우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개설 등록을 했는데,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3월 초과해가지고 업무를 개시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신고해야 된다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세 번째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개 신고. 그리고 네 번째가 휴업 기간을 변경을 하고 싶다는 휴업 기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네 가지 사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예요.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연히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등록관청에 가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는데, 자, 일단은 네 가지를 이거 암기해야 되겠지. 이거 사유를 이런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경우.
자,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거 하고자 하는 경우를 한 글자로 얘기하면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할이에요. 할. 이겁니다. 할 경우예요. 3월초가 휴업할 경우, 재개시고할 경우, 폐업할 경우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게 나오면 뭐로 나오겠습니까? 이 할을 한이라고 나와요. 한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 지문에. 글자를 한 글자를 바꿉니다. 우리 출제위원들은. 그리고 한 글자를 뺀다고 했죠. 저번 주에 경공매 부동산인데 경공매 동산이라고 했죠. 한 글자를 뺍니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다 해결하려면 한 글자 한 글자 다 꼼꼼하게 봐야 돼요. 습관이. 우리 과목은요. 자, 그래서 한 나오면 틀린 겁니다. 사전 신고기 때문에 사전 신고. 자, 이제 여기서 3월초가 휴업, 그다음에 폐업. 3월초가 휴업, 폐업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신고를 하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휴폐업 신고서를 가져갑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지. 이 신고서라고 하는 것은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이 하나의 서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휴업하고 싶다, 폐업하고 싶다, 재개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래서 신고서에다가 뭘 가져가야 되느냐? 휴업하고 폐업은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가져가야 되냐면 벽에 게시가 되어 있는 등록증을 가져가야 돼요. 일 안 할 거니까 떼 가지고 가져가야 돼. 떼 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이에요. 가져가야 돼요. 왜? 일을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휴업 일을 할 겁니까? 안 하죠. 폐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은 뭐 아예 그냥 문 닫았으니까. 자,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한 거예요. 방문 신고만 가능. 직접 가야 돼. 직접 가야 돼. 자, 그러면 재개랑 기간 변경은 재개하고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서만 제출해요. 재개 신고서, 기간 변경 신고서만 딱 제출하면 돼. 그러면 얘는 방문해도 됩니다. 나는 가고 싶다. 방문해도 되고 아니면 전자신고, 방문 전자신고 이렇게 다 된다 보시면 돼요. 얘는 방문도 되고 전자신고도 된다. 뭐는? 재개하고 기간 변경은요. 재개하고 기간 변경.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휴폐업에 대한 내용, 그래서 사전 신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휴업 기간이에요. 그거는 1월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휴업 기간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39페이지 휴폐업에서 휴업 신고, 사전 신고라고 돼 있고, 방문 신고라고 돼 있습니까? 자,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네, 그죠? 네, 그때 등록증 첨부해서 방문 신고 이 말입니다. 등록증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 동그라미 2번에 이거는 이제 휴업 기간입니다. 이거는 보지 말고요.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휴업 기간 변경 신고라고 있죠. 또 마찬가지 사전 신고입니다. 그런데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 가능하다. 기간 변경. 그렇죠.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이거는 등록증이 없습니다. 등록증이 이미 가 있죠. 이미 등록관청에 가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뒤에 넘어가서 재개신고 있는 사전신고, 전자문서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개신고서, 전자문서 포함. 자, 그러니까 재개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 하나 밑줄 꺼볼게요. 재개신고를 이제 받겠죠. 등록관청이. 그러면은 휴업신고 때 반납받은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니야. 있겠죠.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반환한다? 즉시 반환이에요. 요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반환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 지체 없이가 많이 나오니까 지체 없이가 아니고 이거는 반납받은 등록증을 그대로 즉시 반환한 거예요. 그 등록증 그대로 반환하는 거지 새로운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가 나와 있네. 사전 신고이면서 방문 신고, 이거는 전자 신고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폐업 신고. 등록증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러한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은 신고를 안 했다. 뭐 당연히 제재가 있죠. 제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중개사무소 관리까지 봤어. 관리까지. 그러면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이제 중개 업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의무이면서 갑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